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주소가 전화점사로 만나서 반가운데요. 일단 제가 예,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예. 네, 가릴 부분은 가릴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주소 네, 같은 것도 가려지죠? 네네. 그건 다 이제 묵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제가 점사를 볼 건데, 예, 평상시에 어디 가서 점 보러 가셔서 보시듯이 편하게 얘기해 예. 주시면 돼요. 아, 예. 네. 자, 34세 6월 상일생 경호생 김유선 옳습니다. 여기 엄마야. 예, 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예, 어지럽습니다. 예. 이거 이유는 그만 생각이 그만큼 많으시고 잡념도 많으시고 네, 타고난 사주에서는 모든 신의 가물도 좀 많이 타고는 났다 하지만은 네, 귀문이 열린 사주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귀문이 열렸다 하는 거는 귀신들이 많이 드나드는 사주다. 그래서 뭐 네, 맞아요. 조상님이 됐건 주변에 뭐 어떤 아는 사람들이 초상이 나건 뭐 하건 이런 것도 꿈으로 많이 알림을 받을 수가 있다 하고요. 맞아요. 특히나 꿈으로 선몽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맞나요? 네. 예. 근데 집안에 올해 작년, 재작년부터 왜 이렇게 곡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소리가 나와요. 그 좀, 소리는 집안의 초상이 네, 이렇게 줄줄이 사탕이다 소리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2, 3년 전부터 집안에 시가가 됐건 친가가 됐건 외가가 됐건 간에 왜 이렇게 조상님들이 사자들이 앞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끌고 간다 소리가 나오는데 응? 그래서 상문도 지금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래. 지금 언니 머리 많이 안 아프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내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내치는 어느 경우. 정도,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투를 하면 괜찮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이제 약간 상문이 끼는 꿈을 많이 네. 꿨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번에 최근에 조금 이제 약간 줄초상 비슷하게 나기는 하는데 작년 때부터 조금씩 네, 작년, 재작년부터 이 집안에 사자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계속 하나하나 순서대로 데려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순서가 엇갈리기도 하고 뒤바뀌기도 네, 하고 젊은 사람 갔다가 나이 많은 사람 갔다가 응?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줄수상이 좀 많이 나는 곡소리가 난다 해요. 그리고 저, 나오고 여기 줄초상 비슷한 거 언니는 같아요. 여기 언니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이런 사주도 좀 많이 타고났어요. 어디 가서 보면 신의 가물도 좀 많다 소리 나오고 무당 하란 소리도 들을 만한 사주예요. 응? 아, 맞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주는 아니다. 왜냐면 신의 가물도 가물이긴 하지만은 귀문이 열린 사주라 빙이라든가 이렇게 조상들 자꾸 몸에 감기는 경우가 많아서 꼭 신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요. 응? 집안에도 이런 방울 소리도 나고 하거든요. 윗대 조상들에서는 이렇게 무당도 있으셔라 했고 네, 많이 빌던 가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줄력은 많기는 하지만은 여기 엄마가 직접 무당이 돼서 죽어도 해야 된다 하는 소리는 안 나와요. 네. 하지만은 우리 같은 일은 흉내는 좀 많이 내고 산다 소리가 나와. 응? 맞아요. 웬만한 무당이 하는 얘기는 양이 차지도 않고 내가 맞아요. 들을 소리만 딱딱 골라서 들으신다 그러시거든. 네. 응? 여기저기 많이 좀 다니셨죠? 아니요, 저는 응. 당시에 어렸을 때 이제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네. 절대 가면 안 된다 해서 음. 친척들이 제가 성인 돼서 이제 너는 그때도 고모 쪽에서 네. 좀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이제 좀 신실편지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제가 그거를 해야 하는데 이제 저희 집
쪽에서도 이제 모시지 않아서 이제 대신 시집단지를 이제 모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시가도 마찬가지지만 친가도 그렇고 외가부리도 그렇고 신의 부리는 맞아요. 신의 네, 줄력은 맞는데 많이 빌고 가야 되는 집안은 맞아. 하지만은 여기 언니가 직접 무당이 되고 신을 받아야 되는 사주라 소리는 안 나와요. 네, 그렇지만은 본인 사주가 그런 걸 많이 타고나고 조상들의 그런 줄력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왠지 관심을 안 두려고 해도 관심이 자꾸 갈 수밖에 없어. 아, 네, 맞아요. 궁금하긴 그래서 이제 하고 하지만은 뭐 맞아요. 윗대 어른들이 그러시거든. 옛날에는 이런 기가 많은 사람들은 무당집에 가지 마라. 왜? 무당하라는 소리 들을까 봐. 응? 아, 그것도 그리고 이제 있기도 하고. 귀신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오히려 귀신이 많이 탄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너는 무당집 가지 마라. 응? 어디 가서 절대 뭐 물어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잘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내가 먼저 알고 알림 주는 거를 정확하게 그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건지 조심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알림을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알림을 받는 게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확률을 보자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이는데 반은 맞는 때는 괜찮잖아. 내가 판단하는 대로. 아, 요건 내가 조심해야 돼 해서 그 느낌이 적중이 됐을 때는 괜찮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알림으로 내가 판단을 잘못을 해서 조심하라고 나오는데 이걸 하라는 줄 알고 행동을 하다 보면 화가 따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껴나가긴 해. 이제 비켜나가는 거는 많이 비켜나갈 수 있어요. 저 반반이라 그러잖아. 그죠? 언니가 그러니까 옳은 판단도 반을 할 수가 있지만 반은 잘못된 그릇된 판단으로 해서 내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꽤 내가 넘어갈 사주다 그래. 왜냐면 남의 얘기 내 마음 중심 잡고 요거는 들어야지 요거는 아니야 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잘할 땐 잘하는데 때로는 내게 내가 넘어가. 내가 너무 머리를 굴리고 너무 재고하면서 오히려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 응?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무당집에 가지 말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 가야 될 사주가 아니고요. 오히려 언니는 좀 더 찾으셔야 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시려 그러면 그런 내가 옳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느낌을 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 같은 사주는 무당이 꼭 돼야 될 사주는 아니지만 많이 빌고 가야 되는 사주다. 응? 내가 무당이 돼서 빌어갈 수는 없지만 꼭 중요한 일 있고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무당집에 오히려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보시고 가는 게 오히려 실패율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지 말란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 가면 안 되고 꼭 중요한 일 있거나 큰 판단 내릴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언니는 왜 이동수가 들어와요? 이동 병동수. 응? 직장을 옮기든 집을 옮기든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될 수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직업이 됐든 뭐든 좀 바꾸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응? 자리를 옮겨야 될 일도 좀 생긴다 그래요. 올해 내년 계획 있으세요? 약간 이제 내년에 좀 있긴 하죠. 뭘 새로 해볼까? 언니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됩니다. 네. 예. 공부는 한다 그러면 내년에 한 7, 8월, 내년 음력 7, 8월이 지나가면요. 양력을 한 9, 10월 달 되겠죠? 그때쯤에는 언젠가 뭔가 시험을 쳐도 합격할 운이 있고, 봄, 여름에는 내년에 변동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봄, 여름에는 이동은 잘 안 될 거예요. 준비를 하시는 기간으로 올해부터 가지셔야 되고, 시험도 따야 되고 합격도 된다 하지만 내년 가을에 지나서 가을 좀 늦가을쯤에 이직할 일이 생긴다. 합격 운도 들어온다 하시거든요. 그 준비하시려고 하는 시험이 있으시면 준비해 보세요. 그래요? 예, 준비를 해 보세요. 근데 언니는 특히나 상무는 좀 많이 타는 사주예요. 내가 나름대로 많이 쳐낼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상문이 많이 타는 사주이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생각하는 직업보다는 조금 변동을 줬으면 좋겠어.
어떤 직업? 왜냐면 언니는 상문을 많이 타는데 하다못해 그 상문이 많이 탈 수 있는 장소에 드나들거나 그런 쪽에 빈번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걸로. 언니는 손의 기술로 먹고 살아야 돼. 언니는 말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고 영업도 좋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손의 기술로 해서 자격증 딸 거 있으면 그쪽으로 바꿔보세요. 언니는 상문 많이 타셔. 혹시 그런 관련된 일, 뭐 혹시 장례라든지, 응? 장르라든지,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미용 같은 거. 예, 총사, 뭐 이렇게 뭐, 많이 드나드는데, 왜 이렇게 곡소리가 많이 나는데, 응? 언니가 지금 생각하는 직업이 네. 혹시라도 초상집을 많이 드나드는 직업이든지, 네. 예, 그런 거와 관련된 일이라 그러면 접으시라 그래요. 언니 어떤 거 준비하시려고 그래요? 상문 쪽 이제 상문 쪽? 네, 장례 지도사 지금 그거를 장례 지도사 쪽으로 따보시려고 그랬어요? 네. 언니 상문 많이 타서 그쪽은 아니야. 생각했던 거에서 방향을 좀 틀어보셔. 영업을 하고 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언니가 그런 장소에 자주 드나드는 일을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러셔요. 돈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길지도 않고 언니가 특히나 기문이 열려 상문을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뭐 상조라든지 응? 장례 지도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체를 만지거나 초상집에 자주 드나야 되는 그런 일은 피하시라 그래요. 이유를 정확하게 아실까요? 그 부분에 언니가 부정을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피해야 될 사람인데 자주 드나들어야 되는 직업을 가지다 보면 돈 번다고 하지만 항상 부정이 타서 상무부정 껴서 안 좋은 다른 화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는 돼요. 네, 금전은 벌 수 있다 하지만 언니가 상무에서 그걸 많이 피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업에서는 방향을 좀 트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좀 준비를 해서 내년 늦가을쯤에는 뭔가 언니가 새로운 방향을 바꿔서 손기술을 이용을 하든 안 그러면 언니는 보험 설계사 같은 것도 괜찮아. 응? 쉽게 말해 언니 말하는 거 좋아하시죠? 네, 말하는 거는 네. 이제 좋아하는데 사람들 만나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좀 돌아다녀야 돼. 언니는 한 곳에 앉아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거려서 안 돼. 답답하고. 네. 그래서 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요즘에는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도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시면 그런 쪽으로 괜찮아요. 영업 관련해서. 근데 상조나 아까 뭐 장례 지도사 하시려고 생각하셨다고요? 네. 예, 그런 부분 말고 다른 영업적으로. 영업적으로 하면 언니는 언니 가슴에 답답한 것도 풀어가고 사주 액땜도 해가면서 오히려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하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래요. 그건 하지 마시래. 안 하는 게 좋아. 항상 뭐 거기 갔다 와서 한 푼 벌고 와가지고 두 푼 들여서 뭐 상문 풀고 뭐 하고 살면 안 되잖아. 그죠? 특히나 언니 같은 경우는 상문을 너무 많이 타서 그쪽은 피하라고 나오는데 직업을 거기로 가지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아파지고. 응? 모르겠어요. 저는 장례 쪽이 약간 풀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 따라 이제 계속 예.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가깝게 하면 액땜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네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네. 약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약간 비슷하게 이제 빙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언니 같은 경우는 반은 내 정신이고 반은 남의 정신을 갖고 살아왔다 그래. 나이는 지금 이제 30대 중반도 안 됐는데 지금 사주로 보하고 내가 받는 느낌으로 해서는 어떻게 7, 80대 노인의 삶보다 더 사연이 많다. 응? 더 사연이 많고. 너무 많아. 신기한 게 많아요. 신기한 게 너무 많고 이게 좀 다 말은 못하겠지만 네네네. 이제
이제 얘기하시는 것처럼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제가 또 네. 절 좀 많이 가고 네네.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할머니가 숨긴 게 좀 많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친척 중에서도 저에 대해 이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그냥 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괜찮은 음,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뻔히 이제 친척들을 해봤자 뭐 거의 치과 쪽에서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치과 쪽에서 돌아가신 건데 저희랑 거의 연관 없는 분들 위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누가 돌아가실 것 같으면 우리 집 가족들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 가시진 않았고 근데 언니 저희 같은 가족 경우는 오천 팔촌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지. 언니 같은 경우는 내 친천 집안이 아니더라도 동네 초상 나는 것까지도 꿈으로 다 꿀 수 있어요. 아 그건 그 정도로 꿈으로 많이 받아. 예. 꿈으로 모든 알림을 좀 받는 예지력이라 그러죠. 예지몽. 예. 예, 그런 게 네. 굉장히 많이 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최근에도 껐고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조종사자가 계속 데려갈 것 같으면서 계속 저를 예, 작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음,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해서 아, 데리고 갈 거면 나를 데리고 가지 왜 계속 그러냐 음. 나를 안 하고 그냥 살짝만 안아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기 저승사자에서 오는 거는요. 네. 저승사자가 딴 게 아니고 자기 집안의 조상님들이 저승사자로 오시는 거거든요. 먼저 가신 조상님들 중에서. 근데 여기 언니 같은 경우는 성은 김씨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본성이 김씨가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와의 인연도 많이 복잡해야 되고 내 부모를 놔두고 남의 부모를 섬겨야 되는 그런 운까지도 다 갖고 났다고 보여져요. 응?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는 내가 난 자리, 태어난 자리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고 내 집에서 내가 커야 되는데 지금 언니 같은 경우는 남의 집에 가서 길러줘야 되는 그런 사주도 보이고 내 부모 아닌 다른 부모가 내 부모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도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통틀어서 그냥 왜 나이가 30대 중반도 안 됐는데 7, 80대 노인네, 응? 삶처럼 사연이 많고 구구절절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한쪽으로 울고 싶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짜증도 나고 그래요, 지금. 응? 근데 말을 다 하고 싶은데 네.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음. 그래서 제가 좀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네네. 맞는 말씀이고 이제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도 많지만 제 네네. 한쪽 집이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응 맞고 반응 틀리다 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전적으로 욕심을 내면 네. 제가 항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다른 분들도 너는 돈에 대해서 어느 네. 정도 밀어버리고 뱉들고 살아야 한다. 근데 네. 직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예전에 기술적으로 많이 먹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보험 설계분들. 근데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해도 약간 뭐라고 해야지 계속 뭐가 안 좋게 끼고 사람들을 오래 붙을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하고 남들한테 얘기는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좀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되니까 언니는 사람의 인복은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많이 다 털어놓다 보면은 꼭 그게 나한테 빚으로 돌아오고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도 남한테 이유 없이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그래서 언니는 구설도 많이 따라다녀야 돼. 내 것 주고 뺨 맞는다 그러죠. 내가 도와주고도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나는 그게 아닌데 남들은 나를 참 오해도 많이 해. 응? 네.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자고 들자 하면 가끔은 그런 생각 언니가 든다. 내가 지금 내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맞아요. 그냥 귀찮아서 내가 그냥 말지. 그래 너가 마음대로 떠들어라 하면서 그런 오기도 부려지고 그러는데 언니는 사람을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본인은 본인 눈물 본인이 닦고 살아야 되고 내 가슴 내가 치고 살아야 돼. 남이 내 눈물 닦아줄 그런 복은 안 타고났어요. 응? 부모복도 없고 저는 친구복도 없고 혼자서 있는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들이 잘해줘도 남들은 당연히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음. 제가 저한테 해주는 거는 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도 너를 챙겨줘야 돼? 우린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느끼고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솔직하게 제가 동생이든 부모든 이제 주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뭐 결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덕이 없어 언니가. 인덕이 없고 내 것 주고 밥 맞는다 그러잖아. 언니는 내가 마음을 다 해서 누군가한테 정성을 쏟고 뭔가 내 걸 다 베풀어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팔자란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예, 그러다 뒤늦게 보니까 고마워는 하는데 저한테 표현을 못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내 가슴을 내가 찢고 싶고 치고 그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예,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내가 마음을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떠난다? 왜 내가 마음을 주기 전에는 상대방에서 먼저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탁 줘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등을 돌려. 맞아요. 제가 떠나고. 작년 때부터 그걸 너무 많이 당하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지금 해보셨잖아, 그죠? 엄청 예. 좀 많이 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사람들 받을 수 없어. 내가 그냥 베풀고 싶어 하면 그냥 베풀고 저는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못 받지만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할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셔야 돼. 내가 이거를 맞아요. 해줬는데 니네들은 와 나한테 이거 안 해줘. 이렇게 하시면 평생에 가슴 아픈 삶이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베풀고 싶어서 내가 베푼 거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마음을 줬는데 상대방에서 그거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 내 베품은 여기서 끝이다. 맞아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더 이상 나도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나를 보듬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언니가 이때까지는 남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나의 시속을 차려야 될 때다 그러시거든요. 인자부터는 내가 그동안에 한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나의 시속을 차리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만큼 해줬으니까 이걸로 만족이다. 네, 하고 맞아요. 어차피 이건 안 받을 거, 안 돌아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해야 돼. 내가 부메랑을 던져버리면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냥 화살로 쏘세요. 맞아요. 좋은 뜻으로 화살을 쏘야 되고 나쁜 것도 화살로 쏘셔야 돼. 그래서 나한테서 떠나면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차피 나는 인덕이 없는 사주기 때문에 인간한테 내가 기댈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사셔야 돼. 그리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셔요. 이제 딱히 궁금한 것보다는 이제 네네. 여성사자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보통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리를 건넜다, 물을 건넜다 하면 보통은 네. 이제 좀 안 좋게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속으로 그걸 너무 많이 꾸기도 하고 남자들이 나타나면서 돌아가면서 꾸기도 하고 뭐 삼도천이나 삼신할머니 같은 집착 꿈도 많이 꾸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무장군 처음 보는데 막 웃으면서 조금만 참아라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시고 살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제 전부 다 제 보고 이제 30 넘어가니까 눈물을 올라고 하더라고요. 좀 있기는 이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거 전부 다 너 쓰기엔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혼자서 안고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저 혼자 안고 가면 지금 편안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언니가 신을 받는다고 해서요. 언니가 신청 받는 거 못 받. 그러니까 신을 받는다고 해서 뭔가 풀릴 그런 사주라고 하면 차라리 이 그동안에 사유 많게 살아온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남을 도와주면서 나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신고 또 뭐 권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봐서 신가물이긴 하나 신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니 다른 쪽으로 풀어 가셔야 돼. 언니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내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버는 돈에서 그냥 내 마음껏 어디 가서 촛불이라도 하나 켜고 향이라도 하나 켜고 사는 게 낫지. 저승사자가 온다고 그래서 언니 데려가지도 않아. 안쓰러워서
안쓰러워서 와서 잠깐 보고 가고 잠깐 보고 데려가려고 해도 마음이 아픈 자손이다 그래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몇 번은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이게 그 전에도 너무 사람한테 너무 치이니까 이제 막 붙잡고 운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계속 이제 조상님들 이제 문 앞에 넘어가고 하면 아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어요. 저 이제 그만 이제 사람 받는 거 너무 피곤해요. 사람 죽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같이 울고 많이 이제 힘들고 지쳤을 것 같아. 응? 그리고 전부 다 이제 하는 게 조금만 이번 연도만 살아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는 거. 이게 좀 약간 비슷하게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이번 연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아끼고 저한테 상처받아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 연도는 그래도 제가 저 스스로한테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제 욕심내면서 사니까 조금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도 다른 것도 해보고 이제 쉬는 게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거 안 되는 것도 알아서 제가 그냥 저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랑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장례 쪽으로. 근데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위로해주고 싶고 그리고 약간 귀신들보다 약간 훌륭분들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달래주고 싶어서 안 좋은 거 같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 나쁜 짓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때는 겁주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그쪽으로 왜 내가 살아온 삶을 남들한테 대신해서 이렇게 좀 풀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장례 지도사 같은 경우보다는 제가 차라리 그런 마음이라면 심리 상담사라든지, 그죠? 노인 보호사들, 노인들 관련한 거. 왜냐면 언니는 언니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 언니가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맞추기도 힘들고 근데 언니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공경하는 마음도 있고 따뜻한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인 지도사라든지 노인들 상대로 하는 직업들 그러니까 꼭 장례 지도사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 그죠? 힘없는 분들 그런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보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산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지 언니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 하지만 신에서는 그러셔. 상문이 많이 타고 기문이 열린 자손이니 횡여라도 그런 쪽에는 하지 말아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거에서는 이동 변동수는 들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방향을 좀 틀어라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네. 아직 얼굴을 못 받긴 하고 지금 처음 통화를 하지만은 나오는 대로 일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 조상에서 자손을 걱정을 해서 일러주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마음으로 죽은 영혼을 달래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살아있는 영혼들 있잖아. 그죠?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상문이 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르신들 상대로 뭐 돌보미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따보신다든지 이러면 본인 성향에 맞으실 거야.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실 거고 예, 꼭 장례 지도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응? 언니도 아무리 친척들 얘기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제가 봐서는 언니는 혼자 같아. 응? 내가 느껴지는 혼자 같고 응?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오로지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내 머리 깎고 뽑고 살아야 되는 네, 그거 다 베풀고 살아야 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다 베풀라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른 뭐 장례 지도사보다는 그건 하지 말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저는 계속 그쪽으로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왠지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하면 자꾸 안 되죠. 끌린다고 해도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 반은 느낌을 잘 받는데 반은 내게가 내가 넘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끌리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정말 머리 굴려서 생각하는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해오면서 피해본 것도 많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 베풀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도 많았다며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저단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 언니 38 넘어가면 괜찮다 괜찮다 소리 나옵니다. 지금 오래만 참아라 이 소리 난 못하겠어. 응? 하지만 38 넘어가면은 그래도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고 한 번을 웃더라도 내가 마음 편해서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날이 38이 돼야 온다 소리가 나옵니다. 응? 돌아보셔. 내가 웃고 싶어서 웃은 적이 얼마나 있을까? 응? 울고 싶어도 웃어야 되고 웃고 싶어도 남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살았다 그러셔요. 응? 내가 일러준 대로 신에서 지금 일러준 대로 맞나 안 맞나 제가 지금 언니 걸 한번 뽑아봤는데 응? 언니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신에서는 그래도 나오는 대로 잘 일러줬다라고 할아버지는 그러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결국 언니는 가끔씩 내가 우라통이 터지고 죽고 싶다 생각 들 때마다 응? 네. 남한테 풀어놓지 마셔. 인간한테 풀어놓으면 머리 아프다. 더 복잡해진다 그러시거든. 혼자 노래를 부르든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 내 서름도 내 한도 내 스스로 풀어라. 그래야 그게 해결이 되지. 남한테 털어놓고 나면은 그게 산이 돼서 돌아오고 배가 돼서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 잘 하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셔요? 아니요, 이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운 내시고요. 네. 이번 행사로 이렇게 인연이 돼서 반갑지만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얘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